제1장 어느 커다란 도시와 작은 소녀. 사람들이 아주 다른 말을 쓰던 옛날 아주 먼 옛날, 따뜻한 나라들에는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왕이 사는 궁전이 우뚝 서 있고 넓은 도로와 좁은 길과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있었다. 황금과 대리석으로 조각된 신의 상이 서 있는 웅장한 사원도 있고 세계 곳곳의 왕국에서 들여온 온갖 다채로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장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연설을 하거나 듣기 위해 모였던 넓고 아름다운 광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극장이 있었다. 그 극장들은 오늘날의 서커스장과 비슷하지만 커다란 돌로만 지어져 있다는 점은 달랐다. 관객이 앉는 좌석은 거대한 깔때기처럼 겹겹이 계단식으로 꾸며졌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극장들은 둥그런 원 모양도 있었고 갸름한 타원형 모양도 있었고 커다란 반원 모양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극장을 원형 극장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는 축구 경기장만큼 커다란 것도 있고 겨우 몇백 명의 관객에게 어울리는 자그마한 극장도 있었다. 또 둥근 기둥과 조각들로 꾸며진 화려한 극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 장식도 없는 소박한 극장도 있었다. 이 원형 극장들에는 지붕이 없었다. 모든 행사는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열렸다. 그래서 화려한 극장에는 관객들이 뜨거운 햇볕이나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낙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좌석 위에 금실로 짠 융단을 높다랗게 쳐놓았다. 소박한 극장에서는 갈대와 지프로 짠 차일이 그 구실을 했다. 한마디로 극장들은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꾸며졌다. 하지만 모두들 극장을 갖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열정적인 청중이요 관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대에서 그려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면 무대에서 벌어지는 삶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보다 더 현실 같다는 묘한 느낌을 갖곤 했다. 그들은 이러한 또 다른 현실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했다. 그 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옛날의 커다란 도시들은 몰락했고 사원과 궁전들은 무너져 버렸다. 비바람과 추위와 뜨거운 햇볕으로 돌덩이들은 깎이고 구멍이 뚫렸다. 커다란 극장들도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 폐허만이 남았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금이 간 담벽 틈새에서는 지금은 여치들만이 잠든 대지의 숨결처럼 들리는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커다란 옛 도시 가운데에는 오늘날까지 커다란 대도시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물론 그 안의 삶은 아주 단판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동차와 전철을 타고 다니고 전화와 전등을 쓴다. 하지만 새 건물 사이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둥근 기둥들, 성문, 무너진 단모퉁이 한 자락, 저 옛날의 원형극장 터가 남아있다. 바로 그런 도시에서 모모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커다란 도시의 남쪽 끝머리, 밭이 시작되고 갈수록 누추해져가는 오두막집들이 있는 곳, 빽빽한 소나무 숲에는 무너진 작은 원형 극장이 숨어 있었다. 그곳은 저 옛날에도 화려한 극장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극장이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곧 모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이 폐허는 거의 잊혀져 있었다. 몇 안 되는 고고학 교수들이 이곳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연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폐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은 그 대도시에 있는 다른 유적지와 견줄 만한 대단한 유적지도 못 되었다. 그래서 어쩌다 관광객 몇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 그곳에 와서는 잡초가 무성한 좌석들 사이를 오르내리고 소란을 떨다가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가버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고 나면
이 원형 석조극장터에는 다시 고요함이 깃들이고 여치들은 잠시 중단했던 똑같은 음의 끝없는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 묘한 원형극장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염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겼고 아이들은 가운데 둥근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다. 밤이 되면 간혹 사랑하는 연인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들어 누군가가 극장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린아이, 아마도 어린 소녀인 것 같다는 얘기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애의 옷차림이 약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은 모모라든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모의 모습은 약간 이상했다. 깔끔함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놀랄 정도였다. 키는 작았고 대단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겨우 8살짜리인지 아니면 벌써 12살이 된 소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칠흑같이 새까만 고수머리였는데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이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커다란 눈은 머리 색깔과 똑같이 까만색이었다. 거의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 역시 새까맸다. 모모는 겨울에만 가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언제나 짝짝이인데다 너무 헐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어디서나 주었거나 선물로 받은 것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왔다. 모모는 그 위에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웃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걷어올렸다. 하지만 소매를 잘라낼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키가 더 커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언제 그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린 멋있고도 실용적인 웃옷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극장터의 무대 밑에는 반쯤 무너져 내린 방이 몇 개 있었다. 그 방들은 바깥 벽에 난 구멍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모모는 이곳을 집처럼 꾸며놓았다. 어느 날 점심 무렵에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모모는 내쫓길까봐 걱정이 되어 마주서서 불안할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모는 곧 그들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한 남자가 물었다. 그래, 여기는 마음에 드니? 모모는 대답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니? 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내 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모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꼬마야,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모모는 손으로 어딘가 저 먼 곳을 가리키는 막연한 흉내를 내보였다. 남자는 계속해서 캐물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가 한숨을 쉬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겁낼 것 없다. 널 쫓아내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널 돕고 싶단다.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눈치였다. 네 이름이 모모라던데 맞니? 예.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지어주셨지? 저요.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고? 예. 그럼 생일이 언젠데? 모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머니도 없니? 도대체 내가 찾아갈 만한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모모는 남자를 말끄라미 바라보기만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자는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애잖니. 대체 몇 살이지? 모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100살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장난하지 말고 몇 살이지? 모모는 조금 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2살이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모모가 어쩌다 주워드는 숫자가 몇 개 되지 않는 데다가 셈하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네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면 넌 고아원에 가게 될 테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게 될 거야. 셈하기, 읽기, 쓰기랑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응? 모모는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보더니 입속말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창문에는 창살이 있고 매일 매를 맞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어요. 전 밤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인이 말했다.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넌 어린아이잖니. 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모모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제가 돌보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모모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전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짓을 주고받고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 모모야. 우리 생각엔 내가 우리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도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아. 집집마다 대개는 먹여 살릴 애들이 잔뜩이 있고. 하지만 아이가 하나쯤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어떠니? 모모는 처음으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논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모모가 그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사는 건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테니까. 그들은 당장에 일을 시작해서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다. 모모를 찾아온 마을 사람들 중에는 미장이도 있었다. 미장이는 돌로 조그만 난로를 지어주고 그 위에 녹슨 연통까지 달아주었다. 나이든 목수 할아버지는 널빤지 몇 장을 모아와서 조그만 책상과 의자 2개를 만들어 주었다. 부인들은 낡았지만 멋진 소용돌이 장식이 달린 쇠침대와 조금 찢어진 매트리스 1개, 담요 2장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허물어진 극장터 무대 밑에 바위 구멍은 아늑하고 작은 방으로 꾸며졌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미장이는 마지막으로 벽에다 예쁜 꽃그림을 그린 다음 액자와 그림을 거는 못까지 그려주었다. 마을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1조각을, 어떤 아이는 작은 빵 조각을, 또 다른 아이는 과일을. 마을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밤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모두 함께 모모의 입주를 축하하는 조촐하지만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파티였다. 꼬마 모모와 이웃 마을 사람들의 친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